네, 그래서 내일은 퀴즈가 없어요. 수업도 없고. 원래 보충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퀴즈도 보고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 위원회 같은 데 가야 돼서 이 시간에 딱 겹쳤어요. 2시, 목요일 2시. 그래서 안 되고 28일 금요일 날 2시에 여기서 할 거니까 조교들은 예약을 좀 해주세요. 조교든 아니든 예약을 좀 해주세요. 여기 강의실을. 자, 먼저 리뷰를 하겠어요. 지난 렉처 4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기억납니까? 우리 그 트리 12개짜리 리프가 있는 트리 알죠? 옵저베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랜덤 옵저베이션 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코스를 3개로 쪼갰어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쯤이면 암기하기 시작하죠. 벡터 옵저베이션, 시퀀스 옵저베이션, 웨이폼 옵저베이션. 그 중에서도 이제 각각의 브랜치가 있는데 이 브랜치를 또 2개로 쪼갰어요. 디텍션이냐, 에스티메이션이냐.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디텍션과 에스티메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파라메터가 파라메터를 우리가 추정할 텐데 그게 uncertainty가 그렇죠? 일단 셋이 있는 셋으로 정해지는데 그 셋이 어때요? countable 또는 finite면 detection이라고 하고 uncountable 셋이면 estimation이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또 각 이제 6개가 됐죠. 3 곱하기 6개의 또 브랜치가 또 갈라져요. 그렇죠? 그 브랜치가 갈라지면서 어떻게 되죠? 벡터냐, 시퀀스냐, 웨이폼이냐, 그 다음에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리면은 어때요? 제가 요 블락을 기억하려겠죠? 소스가 있고 파라메터가 세타라는 게 있고 옵저베이션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디텍터나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어서 에스티메이트 값을 내는 게 그래서 어떤 인포메이션 싱크나 이런 데 주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지금 처음에 그 녀석은 옵저베이션이 벡터냐, 시퀀스냐, 매트리스일 수도 있지만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웨이브 폼이냐, 필드냐, 다양해요. 3개만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디텍션이냐, 에스티메이션이냐는 요 세타 값이 어디 속하느냐고. 그 다음에 이거 쪼개지는 건 뭐냐면 요 세타가 랜덤 파라메터냐, 아니면 디터미니스틱 파라메터냐로 또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랜덤, 넌 랜덤, 랜덤, 넌 랜덤 이렇게 쭉.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얘와 얘, 세타와 세타 헷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 헷이 세타에 얼마나 가까운 걸 좋은 거라고 할 거냐. 그쵸? 예를 들면 그냥 스칼라라고 벡터랑 스칼라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스퀘어드 에러를 할 수도 있고 앱솔루트 에러를 할 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 여기서 맵이라는 걸 배웠어요. 사실 맵은 맵 자체가 크라이테리언이 아니라 뭐였죠? 블랙 크라이테리언은 미니멈 디시전 에러였죠. 그렇죠? 미니멈 디시전 에러. 이렇게 했더니 쭉 유도를 했더니 뭐가 됐어요? 그 룰이 맵 룰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맵 룰과 비슷한 ML 룰도 배웠어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룰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렉처에서 한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렉처에서 한 건 뭐냐면 맵 룰을 제너럴라이즈를 좀 했어요. 여전히 우리 첫 번째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너럴 베이지안 디텍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Emory Hypothesis Testing을 하는데 Finite M에 대해서 그러면 How many types of different error events가 있어요? How many types? M square minus M 얘들에 대해서 동일한 코스트를 주면은 맵으로 바뀌어요. 다시 동일하지 않기만 하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코스트라는 개념을 도입한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렇죠? 코스트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파라메터를 썼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참값은 세타인데, 그렇죠? 또 참값은 세타인데 나의 여기는 디텍터죠. 나의 디텍터가 세타 헷이라고 할 때 이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타 헷이라고 할 때 나한테 내가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1 마이너스 크로네커 델타 세타 헷 세타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세타 헷과 세타가 같으면 1이죠. 같으면 1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간혹가다 크로네커 델타가 헷갈리면은 discrete time impulse 생각해요. 아규먼트가 0일 때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 딱 거기만 튀는 거예요. 나머지는 몽땅 0이고. 안 헷갈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머리면, 그렇죠? 내가 있고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걸 찾아요. 이미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벌써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기숙사 방처럼 막 그냥 난장판이에요. 막 어지러져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은 손톱깎이랑 뭐 빗이랑 그렇죠? 헤어스프레이랑은 이쪽 칸에 두고 그렇죠? 네일은 이쪽 칸에 두고 옷은 이쪽 칸에 두고 겉옷은 뭐 바지는 이쪽 칸에 두고 양말은 이쪽 칸에 두고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정리가 쫙 되죠. 그럼 우리가 뭔가 찾으려고 할 때 어때요?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여기 한 명 빼고 다 남학생들인데 남학생의 귀신방을 여학생의 깔끔하게 정리된 방처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어때요? 새로운 물건을 사면 이 물건과 비슷한 거랑 같이 두면은 어때요? 물건을 계속 사더라도 안 어지러워지죠. 그러니까 딱 가져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놈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난장판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똑같지는 않죠. 그렇죠?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항상. 알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지식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너무나 많은 이 지식의 바다에서 마치 여러분이 인터넷 서핑할 때 그렇죠? 똥물이 바다죠 거의. 그래서 막 호적거리는 거랑 비슷한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식을 구축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돌아오지만 세타과 세타가 같으면 코스트 제로, 다르면 1. 어떻게 다르든 간에 이게 1이고 이게 2든 이게 2고 이게 3이든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용어를 기억해야죠. Uniform Cost Assignment. 따라해봐요. Uniform Cost Assignment. 네.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Non-Uniform Cost Assignment겠죠. 그렇죠? 따라해봐요. Non-Uniform Cost Assignment. 네. 이렇게 하고 뭘 미니마이즈 하는 게 General Bayesian Detection이라고요? 기대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Expected Value of Cost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General Bayesian Detection 문제였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은 이런 새로운 크라이테리언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크라이테리언을 제너럴라이즈 함으로써 얻어내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두 단어를 얘기했죠. 따라하세요. Generalization, Specialization.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맵은 얘의 Specialization을 해서 얻은 거고 얘는 이거를 Generalization에서 얻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 단어들이 두 개씩 페어, 어떤 데 세 개씩 뭐 트리플렛이 되기도 하지만 페어링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하는 수업 시간에 많은 페어링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것들 많이 페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해와 달 그랬더니 달과 포보스, 데이모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포보스, 데이모스가 뭐예요? 요한 씨. 그렇죠. 큰일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 예? 달의 주위에도는 아니죠. 화성의 위성들이에요. 포보스랑 데이모스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뭘 이렇게 분류를 하든가 그룹핑을 하는 게 어떻다고요? 유니크하진 않아요. 유니크할 수는 없어요. 유니크하다고 주장하면 그건 독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전공을 하는 사람이면 나름대로의 분류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거 없으면 아마추어예요. 알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볼 거예요. 지난 시간은 제너럴라이즈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통점을 가장 부각시켰죠. 차이점은 그냥 코스트가 어때요? 유니폼에서 넌 유니폼으로 바뀐 거고,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공통점을 볼 텐데 그 공통점이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지금까지는 뭐 리뷰 프리뷰고. 자, 우리가 맵 디텍션을 할 때 어떻게 그 강의를 이끌어 왔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확률 처음에 배우는, 그렇죠? probability of event들 가지고 할 때 나오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이 스타일이 제가 종락원 다닐 때 배운 스타일이에요. 딱 들어갔더니 첫날 영어 시간에 딱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더니 about의 동의어 25개를 대봐. about 동의어 2개라도 대보세요. 못 되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아,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about의 동의어 20개만 찾아봐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냐면 이 General Bayesian Detector의, 그렇죠? 맵 디텍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우리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디자인하려고 하는 것은 디텍터죠. 벌써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나? 그런데 제가 휙 하고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퀴즈를 위해서 혹시나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제가 요 밑에다가 Optimization over 요렇게 쓴 걸 기억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요놈이에요. 요놈 언더스코어예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바이너리로 해서 유도할 때 그 디터미니스틱 룰이 아니라 랜덤 룰로 하려면은 각각의 오브저베이션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스칼라 값, 0과 1 사이의 스칼라 값을 할당해서 그것이 say theta head equals 1이라고 할 확률이었다고 기억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M-어리를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랜더마이제이션 룰이 어떻게 되겠어요? M-어리에서, 제너럴 M-어리에서, M-어리 디텍터에서 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Randomized Decision Rule for General Emory Detector는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Observation Y가 입력으로 딱 들어가겠죠. 그림을 그리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디텍터는 Observation Y가 딱 들어가면, 그렇죠? 이 Y를 바탕으로 Random Decision 세타, 캐피탈 세타 햇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랜덤 디시전 룰이에요. 설령 디터미니스틱한 값을 내가 집어넣어도 랜덤하게 나와야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일단 얘는 이걸 가지고 어때요? 세타 햇을 1이라고 할 확률부터 세타 햇을 캐피탈 M이라고 할 확률까지가 이 Y 값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걸 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봐야 돼요. 델타 오브 y는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probability of theta hat equals 1 given capital Y는 y 에다가 theta hat equals 2 given y는 y 닷닷닷 probability of theta hat은 capital M y는 y.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제가 왜 여기 언더스코어를 썼는지, 그래서 이게 100타임을 강조했는지 이제 알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냐 저거냐고 확률값은 어떻게 돼요? 다 다음 항상 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이게 두 개가 있는 건데 하나를 정하면 나머지 하나가 그냥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만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캐피탈 M 개
값을 줘야 되겠죠. 물론 각각의 엔트리는 0에서 1 사이고 합은 1이니까 이 중에서 n-1개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썼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언더스코어가 있는 거예요, 언더스코어가. 예, 일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왜 여기는 언더스코어가 있을까 아마 헷갈렸을 텐데 이 이유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언더스코어를 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돼. 다 좋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겠다. average cost, expected cost를 그렇죠? 말 그대로 하면 expected cost 또는 averaged cost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기대되는 코스트를 뭐라고 하냐면 리스크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average 또는 expected cost를 리스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리스크.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어요. 증권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고.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들었죠? 어디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어봤지만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는 말도 들어봤죠? 근데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예를 들면 단가를 후려쳐서 미니마이즈 하는 게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증권도 사고 채권도 사고 은행에도 넣고 할 때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위험이 보여요. 그러면 기대되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거기다 투자를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것은 에버리지 코스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니마이즈 리스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 베이스, 그렇죠? 베이즈가 사람 이름이라고 했어요. 베이가 아니에요. 베이즈의 이름을 기려서 베이즈 minimize the base risk. 그렇죠? 이게 베이즈가 사람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 있을 때는 앞에 더를 붙여요. 그렇죠? 예. 사람 이름으로 뭔가 수식을 할 때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apostrophe를 붙이면 이건 없어야죠. 그렇죠? 누구의 해서 s를 붙이잖아요. s로 끝나면 apostrophe만 붙이잖아요. 그때는 더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hose theorem 이렇게 하지 더 chose theorem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theorem을 만들면 또는 더 cho theorem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베이스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뭘 미니마이즈 했어요? probability of error를 미니마이즈 했죠. 그리고 제너럴라이즈 했더니 베이스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베이지안 디텍터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지안. 그러니까 베이즈 디텍터라고 안 하고 베이지안 디텍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이지안 디텍터를 찾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코스트 어사인을 해야 되겠죠. 코스트 어사인을 안 하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걸 빼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코스트를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캐피탈 에머리 프로블럼인데 코스트는 이렇게 된다고 테이블을 줘야 되겠죠. m by m짜리 매트리스를 주든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세타 헷 조합이 m 스퀘어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트리스를 주고는 여러분 보고 물론 오브저베이션 모델도 주고 이제 코스트도 줬으니까 이제 다 준비가 됐죠. 맞아요? 여기서 오브저베이션 모델이란 것은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들도 다 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됐어요.
제가 이제 우한씨 보고 찾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델타 언더스코어 오브 y 벡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벡터 오브 y 벡터죠. 그러니까 벡터 밸류드 펑션 오브 벡터를 찾으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때 우한 씨가 이제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 배우기로 돼 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냥 찾으라고 하면 어때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러는 거예요. 비슷한 게 없었을까? 그래서 우한 씨한테 다시 물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그렇죠? 바이너리 디텍터이고 average probability of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라고, 뭐 ML이라고 해봐요. 그때 분명히 맵 디텍터였죠. 우리가 왜 그거를 굳이 미니멈 프로바빌리티 오브 에러 디텍터라고 하면 맵 디텍터라고 했어요. 미니멈 프로바빌리티 오브 디시전 에러를 내는 디텍터를 디자인하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맵을 찾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옛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맵 디텍터가 어떻게 생겨먹었죠? 세타 햇은, 그렇죠? 여기다 맵이라고 붙일게요. 이제 헷갈리니까. 왜냐면 지금은 맵이 아닌 거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다 맵이라고 붙일게요. 세타 햇 맵은 어떻게 주어졌죠? 자, 이제 한번 써봐요, 여러분. 카피, 베끼지 말고 한번 써봐요. 기억을 더듬어서. 저도 쓸 테니까.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맞게 썼어요? 몇 명은 아마도 이걸 아그를 또 빼먹었을 거예요. 네. 맥시멈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규먼트 값을 요걸 펑션이라고 보고, 요거를 요 i에 대한 펑션이라고 보고, 이것을 맥시마이즈하는 아규먼트를 리턴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아그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아그맥스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맥스고 말 그대로 맥시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맥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대1로 대응이 되죠. 맥시멈. 그 다음에 AP가 뭐예요? A posteriori probability. A posterior, the posterior, after observation. 그래서 after observation이 이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probability가 뭐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맵 그럴 때 probability of 먼지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네. probability of data equals i예요. 알겠어요? 네. 이걸 기억이 잘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주사위를 적당히 깎아가지고 바이어스를 줬어요. 왜냐면 주사위가 이렇게 코너가 어떻게 깎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면이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확률이. 근데 제가 어떻게 깎았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예를 들면은 현수 씨한테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은 더 베스트 게스는 뭐겠어요? 그때 깎기 전에 그냥 확률 되는 거죠, 뭐. 6분의 1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맵에서 여기 들어가는 게 헷갈리면 만약 관찰을 안 하면 내가 뭐라고 답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떤 걸 관찰하면,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유를 하나 해볼까요? 오늘 예를 들어서 롯데랑 기아랑 게임을 하는데 롯데는 선발 투수가 예를 들면 에이스 유먼이 나와요. 지난 경기도 잘했어요. 근데 기아는 보니까 2군에서 막 올라왔는데 2군에서 그 방어율이 9.9예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가 도박을 하재요. 어느 팀이 이길지. 자, 10,000원 빵! 딱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애프터 신문기사 오브저베이션 롯데가 이길 확률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은 거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없으면 예를 들면 올해, 그렇죠? 예를 들면 상대 전적을 보고는 어느 쪽이 더 상대 전적이 높은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관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죠? 그 파라메타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알겠어요? 관찰값이 없으면 당연히 이거를 맥시마이즈하는 i를 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맞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인터프리트를 잠시 하잖아요. 시간을 좀 냈었죠. 지금 한 2분 냈어요. 그래서 구한 이퀘이션을 인터프리트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는 절대로 안 까먹게 돼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뇌에 이게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주위에 몇 개의 뉴런에다가 더 어때요? 스프레드해서 정보를 전하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코올을 좀 섭취를 해서 몇 마리가 죽어도 뇌세포가 옆에 있는 놈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통집에 갔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어이 이상준 씨 맵 디텍터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어 그러면 하면서 생각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가면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stop 알겠어요? stop and think. 여기서 특히 어때요? 뭘 하나 딱 얻으면 stop and interpret your equation. 알겠어요? 항상 잊지 말아요. 이거를. 이게 여러분이 이런 좋은 버릇을 가지면 알겠어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이퀘이션을 보잖아요. 특히 지금은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반도체 물성 쪽은 5만 가지 이퀘이션이 다 있죠. 그걸 딱 보면 그냥 학생들은 암기만 해요. 그렇죠? 시험 볼 때 풀려고. 그걸 잘 인터프리트 해보면 다 말이 돼요. 그렇게 본 학생과 안 본 학생이 4년 동안 지난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면 누가 잘하겠어? 근데 문제는 한국 학생들은 거의 아무도 인터프리트 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훈련을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는 어때요? 초등학교 때부터 또 이거 교육부 비판하게 되는데 막 열심히 암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뭘 뜻하는지. 응? 지난번에 제가 나눗셈 얘기를 했었죠. 360 나누기 24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결과를 암기해야 될 정도로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래 저기 별을 봐. 1시간 후에 우리가 집에 갈 때는 저쯤 가 있을 거야. 우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 건 의미가 있어요. 15도 움직일 거다. 근데 무슨 376점 나누기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할 때도 이제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때요? 많이 안 시킨다고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예요? 선행학습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골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그냥 쉬운 시험을 보면 그 차이가 안 나죠, 그런 게. E는 MC 스퀘어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식을. 근데 그 간단한 식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그거 주고는 이거 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봐. 라고 하면 잘 못하는데 미국에서 교육받은 애들은 여러모다 SAT를 본다면 훨씬 못 볼 애들도 훨씬 폼나게 그걸 썰을 풀어내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했고. 알겠어요? 사실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그 방향으로 여러분을 잘못 쉐이핑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누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아무도 또 얘기 안 하죠. 그냥 모두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퀘이션을 보면 stop and interpret. 알겠어요? 그냥 알았어 휙 하지 말아요. 저기. 자, 그래서 이거였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맵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꼴에 해당하는 뭔가를 알겠어요? 이런 꼴에 해당하는 뭔가를 제너럴 베이스 디텍터에서도 해보자는 거예요. Why not? 그렇죠?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세타 햇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사실 이것도 계산을 해야죠.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베이즈 DRM을 써서 이게 이퀴벌런트라는 뜻이에요. 같다가 아니라. 알겠어요? 요 확률이 제가 지금 쓰려는 거랑 같은 게 아니라 요 문제에 관해서는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예요. 뭐였죠 여기? 여기 한번 써봐요 여러분.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한번 써봐요. 자, 고개 들어서 맞춰봐요. 맞나? 많이 틀리죠? 이런 부분들. 그렇죠? 네. 뭐예요? 베이스 디어렘인데 어때요? 얘는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로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얘가 디스크리트면 이게 probability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컨티뉴어스 샘플 스페이스를 갖는다고 가정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엔지니어링 다룰 때 여기 덴서티가 됐어요. 요것도 틀렸죠, 분명은. 그쵸?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지만 저는 이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거 딱 보면은 요 밑에만 봐도 이게 y에 대한 덴서티고 요 컨디셔닝이 여기 붙었죠. 맞아요? 이벤트가 컨디셔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y고 곱하기 prior probability죠. 그쵸? 네. 참고로 이게 없으면 그냥 이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이게 없으면 얘가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죠. 말 되죠? 근데 이걸 이퀄로 하려면 이 분모에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옵저베이션의 마지널 덴서티가 있어야죠. 예. 근데 여기서는 y는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i가 맞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놈을 그냥 없앤 거예요. 그냥 분모는 i 값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예. 본래는 있어야죠. 그래서 다 계산해서 넣어야 되는데 계산하려면 어때요 또? 그걸 계산하려면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막 복잡하죠? 할 필요 없어요. y가 주어지면 공통되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average probability of error를 probability of error를 minimize 하려고 할 때는 위에 거고 밑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코스트가 유니폼이면 얘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어떤 거는. 뭐 누가 와일드 게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안 했다고요. 항상 뭐냐면 문제집을 보잖아요. 우리 아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결과들이 쫙 정리돼 있어요. 첫 페이지 챕터 1 딱 돼 있으면 챕터 1 앞에 이제 챕터 1 단원 이름 있고 딱 넘기잖아요. 여기 결과들이 쫙 정리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전부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훈련이 돼 있어요. 알겠어요? 대한민국은 가장 그 각각의 세대에서 가장 유능한 학생들에게조차 똥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도 참 대단했죠, 지금까지.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똥개가 아니라 개들이 다들 진돗개나 이런 머리 좋은 개들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성공했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똥개 훈련시키면 곤란하겠죠? 네,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개수를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뭐가 여기 들어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습을 해요. 알겠어요? 예습을 할 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스탑. 알겠어요? 딱 보고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훈련하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딱 스탑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얘를 채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지 봐야 돼요. 알겠어요? 네. 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수업 시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충분히 시간을 제공하지는 못해요. 생각할 시간을. 답을 말하죠. 사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커패서티, 용량을 여러분이 물통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5리터짜리 물통이에요 지금. 10리터, 20리터짜리로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사실 그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에듀케이션도 매스 프로덕션 아니에요. 지금 여러 명 앉혀놓고 지금 막 찍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게 안 좋아요. 1대1 가정교사가 제일 좋죠. 예. 뭐겠어요? 안철씨. 예.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책이 있어가지고 정석처럼 쓰여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답을 쭉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여러분이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디라이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언젠가는 제가 그런 책을 쓸 거예요.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티어리 관련해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은퇴하려면 23년 남았어요. 답은 좀 복잡해요. 여기를 조금 헷갈릴 텐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세히 봐요. 지금은 뭐가 다른가? 이렇게 돼요. 일단 차이점을 좀 볼까요? 그렇죠. 어떤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데리베이션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과목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걸 디라이브 할 텐데 그 데리베이션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데리베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테크닉들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거를 리프리젠트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결과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 학생들이,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데리베이션을 할 줄 안다는 데서 프라이드를 느껴요. 왜냐면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줄 알아. 그래놓고 막상 디라이브 해놓고 음미를 안 해요. 음미. 알겠어요? 인터프리트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딱 주고 디라이브 해봐 그러면 기차에 디라이브 해요. 그러니까 한 5년 지난 다음에 디라이브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야 이거 문제 풀어봐 그러면 잠깐만요, 디라이브부터 하고요. 기억을 못 해요. 기억을. 왜냐하면 음미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못 해요. 자, 얘랑 일단 맞춰봅시다. 알겠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다르죠? 맥스가 민으로 바뀌었죠. 이거 크네요. 안 커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C 세타 햇 세타가 어떻게 주어졌죠? 1 마이너스 델타 세타 햇 세타였죠. 맞아요? 그런데 에러가 나면, 그렇죠? 에러가 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에 뭐 에러 확률 같은 게 있었잖아요, 민으로는. 그런데 에러가 나면 요 녀석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면 1이고 에러가 안 나면 0이죠, 이 값은. 거꾸로 요걸 보면 에러가 나면 0이고 에러가 안 나면 1이죠. 그러니까 한번 요걸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되는지 보면 되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넣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러면 아그민 이거는 같은 거죠. 그럼 이제 맥스로 바뀌죠, 이게. 제가 왜 맥스로 바꾸겠어요? 1 마이너스인데 1은 공통이죠. 빼버리고 마이너스 드랍 시킬 거예요. 그래서 맥스로 바뀌었어요. 불만 없죠? 네.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아그맥스죠. 아그맥스에 자, 뭐 컨디셔널 기대값이죠. 컨디셔널 expectation 어떻게 계산해요? 제가 expected value는 항상 시그마 값 곱하기 확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이게 랜덤한 게 뭐? 여기 대문자죠, 그렇죠? 세타 대문자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는 요게 랜덤하고 요거 랜덤 안 한 거예요. 맞아요? 네. 요게 랜덤이에요. 요 랜덤한 게 디스크리트예요, 컨티뉴어스예요?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죠. 그러니까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그마 그 다음에 값 곱하기 확률이죠. 값은 이놈이에요, 이놈. 근데 이놈이 넘어올 때 요걸 더 이상 랜덤으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델타 세타 햇 i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썸을 해야 된다? 세타 햇에 대해서 썸을 해야죠. 세타 햇은 1에서 m이고 그 다음에 확률을 곱해야죠. 확률을 곱할 때 이 컨디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을 곱할 때 여기서 랜덤 퀀티티에 대한 probability예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뭐겠어요? probability of 세타 햇 equals 뭐예요? 이거예요? 맞아요? 보세요. 세타 햇 값이 그렇죠? 세타 햇 값이 요거일 때죠. 이렇게 쓰고 given y는 y. 사실 저도 처음 해봐요, 오늘. 이렇게 써보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잠깐만 있어봐요. 막 하고 있나?
세는 세타를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내가 이게 맞는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다. 그렇죠? 쏘리.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가 틀렸어요. 전지 이상하더라. 네, 다시 고칠게요. 여기가 i고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i 세타 i 세타 i 세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세타가 돼야죠. 맞습니까? 네. 맞죠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얘가 얘랑 같은지 보는 거죠. 상당히 비슷해졌어요. 네. 자, 이 녀석은 지금 i가 고정된 상태에서 세타를 쭉 바꾸다 보면 언제 1이 돼요? 세타가 i랑 같을 때만 되죠. 따라서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도 있죠. 그렇죠? 확인할 수도. 네. 아마 노트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여기를 제가 그냥 세타로 썼을 거예요.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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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여기가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i로 썼어요. 위에랑 똑같이 만들려고. 자, 그러면 이제 되는구나. 알겠어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이 녀석을. 이 녀석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expected cost after observation이에요. 그래서 고상하게 자, expected observation은 expected cost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risk 또는 base risk.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posterior 또는 a posteriori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minimum a posteriori risk detector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간단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을 쓸 때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minimum a posteriori risk detector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유도하죠? 이거는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잖아요. 유도 과정은 안 할게요. 제가 유도 과정은 노트에 있어요. 유도까지 하면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어요. 참고로 용어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용어들이 그거를 더 얘기를 할게요. 유도 과정은 뭐 제가 우리 조교시켜서 퀴즈에 내도 되고 뭐 그러니까. 자, 베이스 리스크를 다시 봅시다. 잠깐 세타이스랑 세타랑 위치를 제가 바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잠깐만요. 세타, 헷, 세타. 잠깐만요. 이거 안 되죠. 03인가요? 04 위에가. 네. 맞게 했죠? 그렇죠? 네. 세타, 세타, 헷. 맞게 했어요. 맞게 했어요. 이게 04예요? 3인데 4라고 저장했어요? 큰일이에요.
자,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expected cost 또는 risk 또는 base risk. 이거를 minimum a posteriori base risk로 하는 데리베이션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딱 눈치로 보니까 어떤 파티셔닝을 도입해서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쓸 것 같아요. y에 대해서겠죠. 그래서 y에 대해서 하지 말고 이번에는 세타에 대해서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헷갈리죠? 제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세타에 대한 파티셔닝을 도입하면 여기 어떻게 리프리젠트가 되겠어요? 어떻게 리라이트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자, 다 썼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요건 똑같죠? 그럼 세타에 대한 파티셔닝을 도입했고 당연히 probability of 세타를 곱해야 되고 썸을 해야 되고 세타가 어때요? 파이널 셋으로부터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붙여요. 이름 total expectation theorem이라고 흔히들 말해요. 알겠어요? 네. 왜 그래요? expectation을 conditional expectation과 probability의 곱의 합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 새로운 게 아니겠어요? 이 expectation을 그렇죠? 그냥 시그마 이렇게 풀어 쓰다 보면은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적용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도 제가 안 하겠어요. 알겠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얘를. 왜냐면 이런 용어를 자주 쓰거든요.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이것도 expected value of cost니까 얘도 base risk죠. 컨디션이 붙었죠. 근데 이 컨디션이 관측 값이에요, 아니에요? 아예 posteriori base risk는 아니죠,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conditional risk라고 해요. 알겠어요? 컨디셔널 베이스 리스크 또는 컨디셔널 리스크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무엇의 함수예요? 무엇의 함수? 요거는 지금 무엇의 함수예요? 세타의 함수죠. 그래서 리스크니까 캐피탈 R을 쓰고 세타 이렇게 써요. 알겠어요? R 오브 세타. 근데 이 R 오브 세타들이 몇 개의 값이 있어요, 지금? 캐피탈 M개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더 다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맵일 때를 다시 생각해 봐요. 맵일 때.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으면 어때요, 여러분? 맵일 때는 좀 잘 알잖아요. 또 와닿잖아요. 뭐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보다는 디시전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훨씬 와닿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에러 프로바빌리티죠. 디시전 에러 프로바빌리티. 그럼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쓰면. 이거 써볼래요, 여러분? 써봐요. 네, 똑같이 써봐요. 이게 훨씬 쉽죠, 해보면. 프로바빌리티니까. 자, 이렇게 쓰죠. 이건 그냥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에러 프로바빌리티인데 컨디션이 주어졌죠. 컨디셔널 에러 프로바빌리티. 예를 들면 이게 이 세타가 예를 들면 빛이 0이냐 1이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트랜스미터에서 보낸 이제 통신 이그젠플이 나오죠. 그렇죠? 트랜스미터에서 0 또는 1을 보내는데
이게 0이냐 1이냐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0을 보냈을 때 에러 확률, 1을 보냈을 때 에러 확률. 이건 컨디셔널 에러 프로바빌리티죠. 맞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컨디셔널 리스크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얘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봐요. 0이냐 1이냐인데 제가 언제나 지난번에 제가 가위바위보 하는 거 봤죠? 아영 씨랑. 제가 항상 0이라고 하면 제가 항상 0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타에서는 항상 0이에요. 그러면 세타가 0일 때 에러 확률은 제로죠. 오, 상당히 괜찮네. 그렇죠? 대신에 세타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에러 확률이 1이에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저울 같은 거예요. 하나를 누르면 다른 건 올라가요. 이런 거를 무슨 관계에 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하죠. 그렇죠?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돼요. 하나를 누르면 다른 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둘 다 작을 수는 없죠. 물론 다른 거에 비해서 둘 다 작으면서 그렇죠? 뭐가 average probability of error가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냥 대충 디자인해서 하나만 작게 하려고 막 하다 보면 어때요? 다른 하나가 막 올라가서 average probability of error 자체도 안 좋아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컨디셔널 리스크도 이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이라고 해보세요.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의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뭐 어디에 투자할 때 리스크가 있고 뭐 있을 건데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다. 전체를 밸런스를 주려고 하는. 어쨌든 이 리스크도 내가 잘 만들어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 알겠어요?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용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컨디셔널 리스크에 대한. 알겠어요? 얘는 뭐에 관한 거예요? 뭐에 컨디션을 줬어요? 관측값입니까? 아니 우리 디텍터 아웃풋이에요? 아니에요. 파라메타에 대해서 unknown 파라메타에 대해서 컨디션을 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써놨죠. 네. 그래서 델타는 디텍터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값이 그냥 R 세타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디텍터에 의해서 디시전 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트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이걸 언더스코어하고 뭐 아규먼트를 써야 되는데 그냥 썼어요. 이게 디텍터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레이블을 쓸 때도 왜 저걸 제가 왜 감마를 안 쓰고 델타를 썼어요? 그럼 제가 쓴 게 아니라 빈센트 푸어 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델타죠. 그렇죠? 델타 아니에요. 델타. 소문자 델타죠. 델타가 D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디텍터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쓸 때도 좀 생각을 하고 쓰는 거예요. 무조건 A부터 쓰기 시작해요. A, B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디텍터라고 해서 D를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노트를 계속 봅시다. 그래서 컨디셔널 리스크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리스크는 무엇의 에버리지예요? 컨디셔널 리스크의 에버리지예요.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에버리지예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들을 가지고. 알겠어요? average probability of error는 무엇의 average예요? conditional error probability들의 average예요. 어떤 확률들을 가지고 prior probability들을 가지고 곱해서 만들어요.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잘 아는 거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general Bayes detector는 요약을 합시다. Bayes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 뭐가 된다고요? average 리스크라고 말할 수 있죠. Bayes 리스크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컨디셔널 리스크들이죠. 노테이션을 이렇게 썼어요. 컨디셔닝 바도 넣었어요. 여기서 컨디셔널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알겠어요? 이 노트에서는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면 세마이콜론을 써도 되고 뭐 콤마를 써도 되고. 그래서 쭉쭉쭉쭉 계산을 해서 결론은 뭐냐? 유니폼 코스트도 얘기했고 이게 솔루션, 이게 이제 데리베이션이죠. 이거 다 여러분이 보면 돼요. 저기 있어요. 결국은 파스티리어 코스트를, 그러니까 결국은 파스티리어 리스크를, 그렇죠? 에버리지 코스트니까 리스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스티리어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베이즈 어쩌고 하는 거는 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probability of error를 minimize 하라 그러면 posterior error probability를 minimize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거는 posterior 맞을 확률을 maximize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리스크를 minimize 하라고. posterior 리스크를 minimize 하면 되겠구나. 간단해요. 모든 베이스 어쩌고는 다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네. 끝났죠, 뭐 그러면. 그렇죠? 뭐 더 안 하겠어요. 이것보다는 뭐 이렇게 쭉쭉 써놨는데 저 이것도 필요 없어요. 아까 그 간단한 노테이션이 훨씬 나아요. 이제 또 스페셜라이즈를 해봅시다. 이건 너무 제너럴하니까 좀 스페셜라이즈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especially for binary case. 우리가 맵일 때도 바이너리를 해봤죠. 기억납니까? 맵 디시전 룰에서도 바이너리일 때를 특히 해봤어요. 그 이그젬플 자체가 어때요? 바이너리였죠, 처음에 이그젬플이. 그랬더니 맵 룰인데 어때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이거를 서로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텀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결국은 뭐랑 비교하는 게 나왔어요? likelihood ratio를 prior probability. 이때는 순서가 달라요. 그렇죠? likelihood를 할 때는 위에가 hypothesis 1이면 밑에가 2면 이쪽엔 뒤집었죠. 그렇죠? 뒤집은 prior probability들과 어때요? 비교해서 왼쪽이 크면 세타이시 1이라고 하고 오른쪽이 크면 세타이시 2라고 하고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게 또 exponential family면 어때요? 이걸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log likelihood ratio 또는 log likelihood 뭐 LLR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LLR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특히 터보 디코더나 LDPC 디코더 얘기할 때. 예. 그래서 log likelihood ratio예요. LLR이. 예. 그래서 likelihood ratio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때는 어때요? likelihood ratio를 prior probability들의 ratio의 순서를 뒤집은 것과 비교했는데 그때는 코스트가 어때요? 유니폼 코스트였죠. 이제는 유니폼이 아닌 걸 하려고 하잖아요. 바이너리일 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겠느냐 하는 게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클리어해요? 질문을? 이제는 어때요? 코스트가 어떻게든 들어가겠죠. 코스트가. 근데 그 코스트가 들어간 식이 어때요? 유니폼 코스트일 때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미 알고 있는 prior probability들의 ratio 뒤집어 놓은 걸로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전 걸 잘못 디라이브 했거나 지금 걸 잘못 디라이브 했거나 주의할 건 뭐예요? 둘 다 잘못 디라이브 했거나 알겠어요? 둘 다 맞지만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쭉 디라이브를 해봐요. 어떻게 결론만 얘기할게요. 데리베이션 여러분이 해요. 왜냐면 데리베이션은 tedious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냥 엑서사이즈로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퀴즈 없으니까 내일 퀴즈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오늘 가서. 네. 결론은 이렇게 돼요. 여전히 여기는 뭐예요? 여전히 likelihood예요. good. 그렇죠? 그럼 오른쪽이 어떻게 돼요? 유니폼 코스트를 주면 prior probability들의 레이셔를 뒤집어 놓은 걸로 분자가 0이고 여긴 0, 1로 했어요. 분자가 0에 대한 prior probability, 분모가 1에 대한 prior probability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 있어요. 반가운 녀석이. 그렇죠? 이건 H라고 썼는데 hypothesis 제로가 나올 확률 이렇게 해서 이 노트는 좀 consistent 안 해요. 미안해요. 제가 책으로 쓸 때는 다 consistent하게 하게 할 텐데 물론 여러분이 졸업한 다음에 그렇죠? 결혼하고 애들도 주렁주렁 낳은 다음에 여기 잘 봐요. 요게 우리가 어떻게 코스트를 정의하기로 했냐면 요게 세타고 요게 세타이시라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유니폼 코스트면 어떻게 변해요 이게? 같으면 1인가요? 네, 같으면 1이죠. 아니죠. 같으면 0이죠. 쏘리.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 요거 1이죠. 0이고 요것도 1이고 0이네요. 되네요. 일단 맞는 건 같아요.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건 맞는 데리베이션의 체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어때요? 기억할 때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이걸 헷갈릴 일이 없어요. 헷갈릴 일이. 알겠어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굉장히. 그 다음에 요건 잘 봐요. 요쪽이 세타에 관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는 0이에요. 여기에 요 코스트는 세타 0과 관련돼 있고 요것도 세타 0과 관련돼 있죠. 같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데리베이션 하다 보면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기는 세타가 1인 거고 여기 세타가 1인 거 세타가 1인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절대 안 까먹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나누는데 유니폼일 때 1이 나왔어. 1, 1 나왔어. 그럼 여기에 서로 다른 놈이 나와야죠. 여기가. 근데 얘가 0이니까 여기가 0이죠? 그럼 여기 1이네. 여기 0이죠? 0이겠네.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결론이 나오면 그냥 그래 뭐
식이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어 복잡해가 아니라 stop and interpret. 알겠어요? 인터프리트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스페셜 케이스를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간단한 스페셜 케이스를. 그래서 나의 직관과 일치하는,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아지는,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잊어버리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합니까? 난 머리가 좋아서 다 돼요 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때요? 보다 많은 뉴런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터프리트 하는데 관련하면서 어때요? 여러분이 이 뉴런들이 그렇게 하는데 훈련이 돼요. 그래서 단지 기억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파블로프의 개 알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울렸어요. 아니죠. 종을 울리고 밥을 줬죠. 그렇죠? 몇 년을 그렇게 한 다음에 종을 울리고 밥을 안 줘요. 팬트도 침을 질질질 흘리고 있죠. 위산도 나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을 하면 이 과목을 더 이상 재수강, 삼수강 안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딱 하면 이제 이렇게 뉴런들이 어때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뇌과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결론은 뭐예요? 제너럴 베이스 디텍터도 likelihood ratio 테스트예요. 언제? m이 아무거나? 바이너리일 때. 네, 바이너리일 때 likelihood ratio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L이라고 많이 써요. small 쓰기도 하고 large를 쓰기도 하고.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small을 쓰고 여기다 로그를 붙인 거를 large를 하기도 하고 지 맛대로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요. 로그 likelihood인지 잘 봐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로그 likelihood를 로그 이 threshold랑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로그 likelihood ratio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든 그러니까 바이너리 미니멈 리스크 디시전 룰은 likelihood ratio 테스트. threshold는 어떻게 정해져요? 코스트와 prior probability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코스트와 다 나타났죠? 그렇죠? prior probability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를 다르게 하면, 즉 크라이테리언이 달라지죠, 사실은. 코스트 어사인먼트가 달라지면 크라이테리언이 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미니멈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오브 리스크 할 때는. 알겠어요? 유니폼 리스크 할 때랑 아닐 때랑 다를 거 아니에요, 결과가. 스레스홀드가 다르니까 같은 y 값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스레스홀드가 바뀌면. 네. 자, 그래서 이건 됐고, 재빨리, 그래서 렉처 노트는 목표 달성을 했는데 우리 조교들이 안 띄워놨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example이 있어요. 왜냐면 example을 안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이게 theory만 배우고 practice가 안 돼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넣었어요. 그건 이거죠. 이미 있어요? 훌륭하네.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네, 우리 조교들을 제가 underestimate 했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 overestimate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estimate 한다는 게. 그렇죠? 능력값이 50인데 40으로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100인데 90으로 알았어요. 자, 이그젠플을 봅시다. 여러분이 이그젠플을 볼 때 제일 간단한 이그젠플은 오브저베이션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띠어리가 있는데 벡터 오브저베이션인데 미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간단히 하고 싶어요. 오브저베이션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스칼라로 만드세요. 그렇잖아요. 벡터의 제일 간단한 폼이 스칼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칼라를 보겠어요. 이제 좀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하이파테시스가 두 개예요. 그러면 바이너리 하이파테시스 테스팅. 오브저베이션 Y는 어떤 뮤 값에 캐피탈 N, 캐피탈라이즈를 쓰면 이 노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랜덤이란 뜻이에요. 로어 케이스를 쓰면 디터미니스틱. 그러니까 뮤는 알려져 있겠죠. 뮤는 컨스탄트고 여기 말은 없는데 노운이에요. 노운. 알겠어요? 우리 디자인하는 디텍터가 알고 있어요. 디텍터는 이 모델도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N은 뭐예요? N은 노멀, 가우시안, 지로 민, 시그마 스퀘어. 여기 안 썼지만 시그마 스퀘어는 파지티브라고 합시다. 0이 아니고. 그러면 노이즈가 있고 결국은 뮤냐 마이너스 뮤냐. 여기서 많이 본 거죠. 통신할 때 엔티포달 시그널링. 엔티포달, 안티, 포드가 발이에요. 파드가. 알겠어요?
발이 두 개예요. 한쪽은 이쪽에 있고 양수 쪽에 있고 한쪽은 음수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엔티포달 시그널링이라고 해요. 뭐 엔타이포달 시그널링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링을 하면 물론 비트가 여러 개 있겠지만 다 무시하고 원샷으로 하나만 딱 보면 이렇게 모델링하면 그럴듯하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베이즈 디텍터를 구해봐라. expected cost, 즉 베이즈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러면 뭐야 뭐 코스트 어사인먼트 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죠. 그냥 그러면 그냥 잠깐 여기가 그렇죠? 맞습니까? 원이고 이거 바꿔놨 여기 잘못 썼네. 그렇죠? 요게 원이면 여기가 원이 돼야죠. 원이에요. 원 고치세요. 예. 그러니까 요걸 딱 보면 여기 틀렸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알아요. 제가 뒤집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쪽 오른쪽이 1이니까 얘랑 같이 얘 오른쪽이 0이니까 맞고. 그렇죠? 예. 벌써 여러분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1로 고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위에다가 제로일 때의 덴서티를 넣으면 되죠. 컨디셔널 덴서티를. 컨디셔널 덴서티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왜? 제로민 가우시안인데 민을 쉬프트했죠. 미오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났죠. 제로일 때. 1일 때 이렇게 되고 차이점은 여기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니폼이라고 안 한 것 같은데 유니폼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유니폼 코스트 어사인먼트. 그러니까 유니폼 코스트 어사인먼트인데 베이스 그러면 미니마이즈 에버리지 에라 프로바빌리티. 그래서 그냥 1010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는 안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이 제로라는 걸 도입해서 뭐냐면 제로 1 확률. 그러니까 분모 말하는 거죠. 세타가 제로, 세타가 1이라고 할 때 세타가 제로일 확률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냥 여기가 파이 제로면 이거 1 마이너스 파이 제로고 그 다음에 이걸 잘 정리를 해요. 뭐 이건 하이스쿨 매스예요. 정리해서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계산하고 지울 거 지우고 다 정리하면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y가 시그마 스퀘어 나누기 2mu 로그 1 마이너스 파이 제로 디바이 바이 파이 제로 이걸 에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에타가 드레스홀드고 드레스홀드보다 y가 크면 세타 해시 0이고 작으면 세타 해시 1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오브저베이션이 y면 어떤 걸 딱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면 그렇죠? 크면 드레스홀드보다 세타 1이라고 작으면 세타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림 문제에서 벌써 어떻게 돼요? 만약에 또 덴서티들을 각각 그려보면 어떻게 생겨 먹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죠. U1을 기준으로 가우시안 덴서티, U2를 기준으로 가우시안 덴서티. 그래서 사실은 이거 레이셔를 계산하는 거죠. 레이셔를 계산해서 드레스홀드로 딱 하잖아요. 근데 만약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갖고 유니폼이면 드레스홀드는 1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라이클리후드 레이셔가 드레스홀드 1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로 심플리파이 하면 어디서 끊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싹 끊어지겠죠. 참고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컷해서 여기 뒤집어지는 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알겠어요? 안 나와요. 이게 훨씬 빨리 가요. 이것보다. 알겠어요? 네,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계산해보면 어때요? 유클리드한 디스턴스 할 때도 뭐 없었잖아요. 아무 일도 2디멘셔널에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드레스홀드 하나로 나타나요. 드레스홀드 하나로. 네. 그래서 에러 레이트를 계산할 수가 있죠. 에타 값과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걸 음미를 한번 해볼까요? 음미를. 네. 만약에 파이 제로가 2분의 1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로그 1이죠. 로그 1은 제로죠. 이놈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드레스홀드는 제로죠. 로그 라이클리드 레이셔 가지고 해서 결국 y 값만 비교할 때. 그러니까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2분의 1이면 항상 제로에서 드레스홀드가 돼요. 그렇죠? 네. 이 이그젠플은 이그젠플 자체로 중요해요. 통신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뮤는 중요하지 않죠. 뮤는 오른쪽으로 가도 얘도 이쪽으로 가면서 여전히 제로를 중심으로 시메트리컬하죠. 베리언스도 같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얘는 0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분의 1보다 약간 컸다고 해보세요. 약간.
그러면 어때요? H0의 확률이 약간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요 값이 분모는 2분의 1보다 약간 크고 분자는 2분의 1보다 약간 작으니까 이게 1보다 작은 값이고 이게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트레스홀드가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디시전 리전이 어때요? H0를 기준으로 볼 때 넓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H0라고 말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가 1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얘는 1, 얘는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얘가 쫙 절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나 어때요? H0만 일어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이 돼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미를 하면 이게 분모 분자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베리언스 효과를 한번 보세요. 베리언스의 효과. 분명히 있죠? 없지 않죠? 베리언스가 근데 요게 뭐예요? 요 값이 사실 마음 같아서는 SNR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건 노이즈 베리언스고 유닛이 다르죠? 잠깐 왜 유닛이 다르지? 좀 이상한데? 그렇죠. 얘를 이쪽으로 곱하면 유닛이 같아지죠. 그렇죠. 네, 순간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 얘랑 유닛이 같고 얘도 유닛이 같으니까 유니트 리스가 되죠. 캔슬하고 나면. 네,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해요. 계산하다 보면 유니트가 막 틀려요. 왼쪽은 유니트 리스인데 오른쪽은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럼 뭐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평균의 효과, 베리언스의 효과도 어떻게 되나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걸 볼 때. 그 보고 나면 이해가 가요.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익스트리마이즈를 하라고요. 뮤가 굉장히 크면 어떻게 될까? 참고로 뮤가 굉장히 커지면 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0으로 가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얘랑 얘랑이 각각 저 멀리 가 있죠. 베리언스는 그냥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든 그 다음에 이 확률이 얼마나 바뀌든 대충 오른쪽에 있으면 H0고 왼쪽에 있으면 H1인 거예요. 말 되죠? 그렇죠? 근데 시그마 스퀘어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왜 분자에 있는지. 다만 분자에 없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분모에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우리 기억했잖아요. 지금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유니트가 뭐예요? 예를 들면 Y의 유니트가 미터였으면 미터 제곱이죠. 오른쪽은 미터 제곱이 되려면은 로그 함수 자체는 언제나 유니트 리스예요. 로그의 아규먼트도 언제나 유니트 리스예요. 보세요. 얘랑 유니티 같잖아요. 프로바빌리티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는 여기 들어갈 거는 뭐예요? 시그마 스퀘어는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상수가 없다. 1이라면은. 그렇죠? 근데 왜 여기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학기에 끝나면은 여러분이 좀 바뀌어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A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물론 A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좀 시험 문제 잘 푸는 학생으로만 교육을 받아왔어요. 알겠어요? 연구자로서 교육을 못 받아왔어요.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못해 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이즈 리스크를 구해봐라. 그럼 어때요? 컨디셔널 베이즈 리스크를 구한 다음에 에버리지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인데 Q 펑션이 나와요. Q 펑션은 여러분들 대부분 알죠? 모르는 학생들은 찾아보세요. 정의를. 그래서 나오고 이 문제는 다음에 또 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 그림은 또 나오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베이즈 리스크를 계산한 다음에 파이 제로 값, 그러니까 하이파시스 0이 나올 확률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파이 제로가 0이거나 1이면 언제나 뭐예요? 틀리지도 않겠죠. 안 틀리겠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어느 경우나 베이즈 디텍터는 바이너리 베이즈 디텍터는 파이 제로, 즉 probability of H0가 0일 확률이 0이나 1이면 언제나 correct decision을 내요. 당연하잖아요. correct decision을 내니까 만약에 코스트가 그렇죠? correct decision을 내릴 때 코스트를 assign 하지 않고 0이라고 한다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언서튼티가 생기는 거죠. 이러고 가면서. 그래서 코스트는 증가하겠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미 베이스 디텍터들의 퍼포먼스예요. 이게 베이스 리스크.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앞으로 캐피탈 V 오브 파이 제로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헷갈리는데 다음 시간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다음 시간과 관련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퀴즈 안 보게 해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